2025년 6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숨은 지원금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건호살TV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알아서 주겠지, 이미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만 놓쳐도 매달 수십만 원 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1년이면 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변화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챙기셔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노후 전체 소득 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어 최대 월 54만 9,6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각각 15만 원과 24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된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나 손주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의료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생활 지출이 많다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연금 수급 기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초연금을 한번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분들도 5년간은 자동으로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탈락 후 다시 신청하려면 스스로 다시 준비하고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주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기초연금은 금액만 오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대상 확대, 계산 방식 합리화, 제도적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개편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략이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공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일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노인 일자리나 단시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 금액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소득 인정액이 더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112만 원까지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를 지속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유지하거나 추가 수당을 수급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 시점을 조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므로 노후 총수입을 최적화하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덜 든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액이 항상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덜 든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 시점이나 신청 순서를 조정한다고 해서 감액이 유예되거나 감액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재산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수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와 자녀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 소득 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그 집의 시세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임대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는 재산 가치가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 연금 수급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거주 형태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교육비, 부채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실제로 지출한 항목 중 일부는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본인의 병원 치료비, 약제비 등은 소득에서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 고지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하고 소득 재산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노후 재정 설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매달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우처나 복지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마 바우처는 연간 최대 144만 원 상당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에 따라 연 평균 13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 등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통신비,
전기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대중교통 요금 할인,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혜택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연간 최대 2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추가 복지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의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포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으며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관련 영수증이나 소득자료, 부채,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 제출된 정보에 따라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혜택을 놓치거나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시세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나 소득자료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감액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기초연금을 최대한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액수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수급 여부뿐 아니라 전체 노후소득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제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호살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정확히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